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근 야권이 기존 정치인들 중에서는 이렇다 할 유력 대권주자를 내지 못한 채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떠오른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그 뒷배경에 궁금함을 표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문재인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며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이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을 그다지 많이 띠지 않고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수사하는 그런 외골수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들 잘 아시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이 엄하게 요구되는 현직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윤 총장과 미국 연방수사국, 즉 FBI와의 연계설을 제기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같은 연계설은 네이버 카페 부동산 스터디에 올라온 글입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지난해 9월 24일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방한하여 윤 총장을 만난 것에 주목했는데요. 당시 현직 FBI 국장이 대검찰청을 찾은 것은 지난 1999년 11월 루이 프리 국장이 방한한 이후 20년 만에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레이 국장과 양기관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최신 수사기법과 정보 공유, 인적 교류 활동 활성화 등을 협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레이 국장은 그 전날에는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본청을 찾아 민감용 경찰청장과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눈 뒤 만찬을 함께했던지라 방한 중 한국 주요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모두 만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저 의례적인 양국 수사기관 수장 간의 만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작성자는 윤 총장이 이때 레이 국장과 만난 뒤 갑자기 행동하는 것이 대범해졌다며 이 만남도 단순한 만남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시작으로 정권에 대한 수사를 거침없이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이렇게 윤 총장이 심지가 굳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그간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윤 총장이 무언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압박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했고 그것이 윤 총장을 이렇게 이끌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시 레이 국장의 방안은 단순한 방안이 아니라 미국 정부 측에서 최근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추측을 제기했고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이 지난번 국감장에서 말한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이 단순한 워딩이 아니라 이 나라를 목숨 걸고 구해보겠다는 구국의 결단이 아니냐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해당 글은 아직 명확한 논거가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아직까지는 음모론 수준에 불과한 내용도 많아 이 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긴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없는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론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내용으로 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종북 매체에서 이때 레이 국장과 윤 총장의 만남을 근거로 윤 총장이 FBI의 지령을 받아 문재인 정권을 위협한 비밀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편 적이 있기도 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정황 근거들을 종합해서 추론해보면 이때 레이 국장과의 만남이 윤 총장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윤 총장을 바라보는 서울대 동문들의 시각은 아무래도 국민적으로 현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윤 총장이 서울대 동문들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2020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상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온 것이 그것인데요. 서울대 동문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서 진행 중인 이 투표에서 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윤 총장은 총 투표수 1283표 중 89.5%에 해당하는 1149표를 얻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426표를 얻어 33.2%의 지지를 받았고 이어서 350표를 받아 27.2%의 지지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
191표를 얻어 22.6%의 득표율을 기록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249표 19.4% 득표율을 얻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두 현 정권의 비판적인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현 정권을 바라본 서울대 동문들의 시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작 15표를 받아 1.1%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5표를 받아 1.9%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표를 받아 0.9%의 지지율에 머무는 등 이번 투표 명단에 오른 범여권 인사들은 모두 1% 안팎의 득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의 중심에 서 있었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54표를 받아 4.2%의 지지를 받아 역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득표를 올렸습니다. 서울대 재학 및 졸업사실 등을 이메일로 인증한 사람만 투표할 수 있는 이번 투표는 이들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후보자들이 이름을 올렸고, 한 사람당 최대 3명까지 중복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 투표 댓글에는 명단에 없는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도 넣어달라는 의견이 많은 추천을 받았는데요. 하긴 이분들이 거둔 성과를 보면 솔직히 이낙연 대표나 조국 전 장관보다는 더 많은 표로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는 것은 비단 서울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의 모교인 경희대학교 학생들 및 졸업생들이 이용하는 익명 페이스북 홈페이지인 대나무숲에 문 대통령과 동문이 수치스럽다는 글이 지난 27일에 게시된 것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면서 현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고, 윤 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제고해달라는 검사장들의 성명에 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참하지 않은 것도 지적하며 이지검장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이 글의 작성자는 문 대통령을 향해 선배님,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모두 선배님께서 임명하신 임명직입니다. 제발 이 사태에 대해 책임감 있게 처리하시어 후배들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윤 총장에 대한 인기가 이렇게 하늘을 찌를 것이란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윤 총장이 정말 부동산 스터디의 그 글 작성자가 주장한 대로 모종의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아마 현 정권을 무너뜨리고 현 정권 인사들을 심판한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미 이 정권은 앞으로 점점 더 추한 민낯을 더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만큼 급속하게 무너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저들을 향해 정면으로 칼을 겨눈 상태입니다. 과연 레이 국장과의 만남에서 비롯된 윤 총장의 결단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